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탈가정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제가 한 번씩 살면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얻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저희 엄마 아빠는 나이를 더 많이 먹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저는 제 몸의 피를 다 뽑아서 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못 견디게 싫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그 사실은 어떻게 거부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부모님의 모습을 나의 어떤 행동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날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크게 무너지고는 했죠. 한없이 끝도 없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근본부터 이러니까, 나는 태성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하니까 물려받은 피가 뭐 어디 가겠나.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벗어나려고 해도 나는 기어이 이 밑바닥으로 다시 끌어내려질 거고 내 인생은 시궁창일 거다.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아니죠. 그냥 이건 진짜 엄청난 절망감, 좌절감이었어요. 제가 그 두려움에서 지금도 사실은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진짜 이런 상황 때문에 엄청 크게 악을 쓰면서 운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나 자신을 부모님이랑 분리해서 다시 또 생각하는 연습을 좀 했는데 내가 부모님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이제 의식적으로 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따금 이제 어떤 과학 이야기나 뭐 기사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논문 같은 것들 읽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어떤 순간에 위로가 되는 내가 정신승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되게 유명한 추적 연구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추적 관찰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나눠져서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란성 쌍둥이랑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의 얼굴이 닮은 것 같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은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뭔가 나이 터울이 있는 자매로 보이는 그 정도로 이제 얼굴의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죠.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학의 한 학문 분야랑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선 그 후성유전학 파트를 되게 싫어했었고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뭐 과학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이제 넘기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이 있지 않을까.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1990년대 말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유전공학자였어요. 그때 이제 막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였어요. 그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그 유전체 정보를 다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유전자에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서 사람들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유전 정보를 유전자의 서열을 전부 다 읽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인간이란 생명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종교계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신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해서 막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게 10년 정도 걸려서 이 연구가 끝이 났는데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산 넘어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유전자라는 건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가 싹 다 들어있는 건 맞는데 얘는 그냥 뭐랄까 설명서 역할만 하는 거였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까 말까, 많이 만들까, 뭐 어떤 애들을 만들까, 이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꽤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을 보시면 한 분이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지역이 그 자외선이 훨씬 더 강한 지역이었고, 이분은 외부에서 자외선에 되게 많이 노출되는 생활 양식을 갖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내 생활과 나의 어떤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 아무리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두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유전자의 발현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로 이 두 사람의 생김새도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되게 뭐랄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나도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냈든지 간에, 그 이후에 내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 양식으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쌓일수록 신압으로 점점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단하다는 유전자의 발현도 이렇게 쉽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냥 뭐 말투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는 그 또한 불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나? 그 또한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칭찬이나 아니면 댓글에 달리는 내용 얘기들이 목소리가 듣기 좋다거나 말투가 되게 듣기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칭찬은 다른 어떤 칭찬들보다 저한테 되게 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닮고 싶지 않았지만 기어이 닮아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의 말투였거든요. 마음은 안 그런데 되게 퉁명스럽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늘 오해를 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고 오는 그런 말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말투. 이게 정말 싫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짜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한테는 제가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든 아니면 성장 환경에서 물려받은 습관 같은 것이든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랑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기어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뭐 흰머리 같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염색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로는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엄마 아빠를 막 원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사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들께 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게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온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던지는 그런 말들에 더는 다치지 마시고, 그저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좀 더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견디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한 해 한 해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도 지금 너무 졸리네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